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경제가 양진영입니다. 2022년부터 돈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널리 홍보돼서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 전에 평범한 청년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돈 주는 정책들을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제가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봤을 때 뭔가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었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연금 사업, 내일 체험 공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기본소득, 청년 저축계좌, 이런 등등의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을 수 있나 찾아보면 해당되는 게 거의 없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일단 많고 아니면 기본소득이 까다롭다던가 이도 아니면 폐지됐다던가 해서 있기는 한데 받을 수는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받아먹을 게 하나 없네. 그런데 2022년부터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이 여러 개 생겼고 그래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이 2030 세대거나 또는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20대에서 30대라면 꼭 기억하시고 알아두셨다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정책들을 소개하기 전에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혜택이 크면 수혜 대상이 적고 받을 이들이 많으면 혜택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 넓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혜택은 적지만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청년희망 적금입니다. 청년희망 적금이란 월 50만원씩 넣으면 36만원 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지원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2,6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최대 4% 연금리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주고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36만원 돈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월 50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2년 만기 시에 원금을 합쳐서 1,262만원 정도의 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의 조건이 뭐냐를 알아보면 급여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금액과 혜택을 봤을 때 정리해보면 이자소득 비과세, 시중 적금 이자를 더해 저축 장려금까지 얹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가입할 수 있냐 라고 하시면 1분기 내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월 안으로 나올 것 같고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출시가 됐을 때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아서 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비과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 금리는 6% 선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복지 정책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월 50만원씩 넣으면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재테크보다는 세테크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연말정산할 때 뱉어내는 청년들이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소득 요건은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제한사항은 최근 3년간 1회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굴려서 수천만원의 이익을 내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에 대한 납입금이고요. 금액도 높고 40%로 퍼센티지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율 15% 구간에 형성하신 분들의 경우 약 36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입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바는 없지만 ISA 계좌처럼 은행이나 증권사들과 제휴해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3년간 600만원씩 펀드에 넣으면 1,800만원의 펀드 수익 또는 손실값에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이건 6월 내에 출시 예정이고요. 납입 한도가 넉넉해서 소득공제 받기 좋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가입하고 나서 총 급여가 8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그 해당 연도부터는 소득공제 효과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이거 혜택 금액이 큰데요. 그만큼 가입 대상에 제한을 걸긴 했습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월급이 194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아마 아르바이트나 일부 인턴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제한은 참고하시고요. 재산 요건이 있는데 대도시 기준 3.5억부터 농어촌 거주하는 경우 1.7억까지 제한이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년간 360만원 납부하면 1,080여만원을 추가 수령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이건 2022년 7월 중에 접수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10만 4천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고 현행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돈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주니까요. 7월이 되면 꼭 반드시 빠르게 가입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복지정책은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입니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 복지정책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우울증도 있겠지만 혼란스럽다던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까다로운 요건이 없고 유의사항으로는 본인 부담금 10% 지불이 필요합니다. 저도 작년인가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로 위안을 얻고 불안감을 해소한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해결책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담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는 청년 취업 지원금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1유형이 완화하고 선발 규모가 확대된 정책입니다.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거나 취업 경험이 없어도 청년 구직자라면 돈을 받으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니까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복지정책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니 등본상 세대주에 홀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소득 중위 1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친구들이 홀로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을 정책이겠습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이나 지급을 해주니까 해당하시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월세 50만원까지의 저렴한 대출 제공은 근데 금전 사정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다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자 청년이어야 하고요.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20만원 한도는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월세 납부의 어려움으로부터는 다소 해방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이자지만 대출이니까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입니다. 제가 청년 전세대출은 따로 영상으로 다뤄본 것들도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전세대출은 기혼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면 됩니다. 배우자까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순자산이 2.92억 원 이하면 됩니다. 보증금 90% 이내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원래는 이게 5천만원 한도였는데 보증금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대요. 거진 빌라나 오피스텔 또는 경기도권의 소형 아파트나 행보주택까지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연 2.2% 내외의 금리로 저렴한 이율이며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니까 여러 검색해보시고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8가지의 복지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청년분들이라면 혹은 청년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저장해두시고 시기가 나왔을 때, 즉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